지금부터 9월 1일, 9월 첫 번째 용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회는 오경영 간사께서 봐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경영 간사께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 싱크탱크 용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소개해주신 대로 저는 오경영 간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캠프에 직접 방문해 주시고 또 줌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감사의 인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진환 박사님의 보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예, 우선 우리 정진환 박사님의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전력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네, 당국대학원 법학 박사 출신으로 20대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죠. 직속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아프리카 교류협회 사무총장으로 계세요. 또 여러 이렇게 연역이 있으신데 이렇게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흔히 우파다 혹은 자유민주주의다, 보수다 이런 말을 자주 쓰지만요. 보수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정확히 이것을 정리해서 표현해낸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정진환 박사님을 모시고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진환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황교안 우리 그때 캠프에서 자주 와야 되는데 제가 뜸을 와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 연로하신 선배님들, 대선배님들 계시는데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수는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수죠? 예, 나이 먹으면 다 보수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젊었을 때는 진보였다가도 나이 먹으면 보수로 변하는 게 성격이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보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답은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상적인 말. 보수는 기존의 것을 지키고 보존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진보는 뭐냐? 그럼 진보는 기존 것을 버리고 급진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게 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는데 그게 맞아요.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로서 보수는 뭔가 지키는 거, 그냥 지키는 게 이 보수고요. 진보는 뭔가 추진하고 능동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수가 뭐냐? 이렇게 따질 때는 사람들마다 다 틀리게 이야기하고 또 다 자기의 주장이 틀리다.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 그대로 보수주의자,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며 이와 관련된 정책을 지지한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한테 보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다수들이 자유라는 말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자유를 지키고 뭔가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 여기려고 하는 게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보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수와 같이 가는 진보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진보와 보수를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보수,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수, 이게 틀릴지 모르지만은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제 주장입니다. 보수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또 보수라면은 정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토의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보수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제 생각이라는 것 먼저 밝혀둡니다. 보수 앞에는 제가 생각하는 보수 앞에는 수식어가 없어야 됩니다. 진보는 있을지라도 보수 진보에 수식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수하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중도 보수, 극보수, 보수 앞에 중도 보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수와 진보는 태도의 방향성이지 그 앞에 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데 요즘에는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은 중도 보수, 진보적 성향, 진보 보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도 보수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는 보수고 진보는 진보고 이렇게 가야지 그 앞에 중도 보수, 개혁 보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혹시? 유승민. 그렇죠. 유승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해요. 그는 웃기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치를 오래 했어도 보수가 무슨 개혁 보수, 중도 보수 이게 어디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저는 제 생각은 틀리다고 저는 일단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 보수주의자들은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또 세금을 낮추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의 주장. 또 이들의 생각,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진짜 보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짜 보수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보수 이렇게 하면 가짜 보수들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보수 다 보수라고 하셨는데 난 보수주의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보수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광장에서 데모를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이러는 사람들이 정말 그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나는 보수주의자야 뭐라고 얘기해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게 미국이 볼 때는 우리나라 보수 진보 노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저도 80년대 데모를 많이 했고 여러 가지만 그 당시에 우리 세대들이 지금 62년생들 이렇게 61년, 60년들, 63년생들이 한국의 룰라이트 운동 선구자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의 80년대 운동했던 사람들이 한국 보수주의자로 돌아왔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보수주의자들입니다. 많이. 그들이 보수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보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자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보수주의자들의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보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과 다르게 사회적 다양성, 포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세요.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들이 진보라고 하는데 정책이 어떤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인종, 성별, 국적 그런 등의 차이를 없애자는 거예요. 이들이 서로 다르게 대우받지 않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시행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양성평등, 다문화주의, 이민자보호 이런 정책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경제적 주체를, 즉 정책을 이런 대로 추구한다는 거예요. 진보주의자들은. 근데 보수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과 생각이 없죠. 보수들은. 그래서 지금의 보수들은 저는 생각하기로 이렇습니다.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된다. 보수들이. 어떻게 반성해야 되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행동을 좀 보수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나만 이런 게 아니라 우선 먼저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보수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 계신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이 돼서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행동을 하면은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생각하실 거예요. 2018년도에 우리 그때가 자유한국당이었죠. 지방자치 완패를 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당대표가 계시고서 김병준 정책실장이 초대 정책실장이 비대위 체제를 꾸렸죠. 그게 왜 꾸렸냐? 보수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국회에서 무릎 꿇고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 무릎 꿇고 반성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데 그래서 2019년도 3월인가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당대표를 이제 맡으셨죠. 2019년 맞죠? 2019년일 거예요. 예, 3월에 당대표를 맡았습니다. 2월 27일. 예, 2월 달이죠. 그런데 제가 그 전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병준 실장의 체제가 됐을 때 반성을 하고 바뀐다고 그랬어요. 바꾸겠다. 바꾸겠다. 근데 우리 보수주의단이 바뀌었냐?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할 때 바뀌지 않았다. 그때뿐이다. 왜 안 바뀌었냐면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했을 때 사람이 바뀌었거든. 사람이. 그렇게 반성한다고 해놓고서 정책이고 모든 것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보수가 이런 거예요. 내가 보수주의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반성을 한다고 해놓고서 국민들한테 반성을 하지 않았다.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이제는 보수도 바뀌어야 되겠다.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새로운 정치를 구성하고 앞으로 정말 보수라는 주의자들, 그리고 보수라는 사람들이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생겨났냐? 여기 보니까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수와 진보는 어떻게 생겨났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그냥 나 보수할래? 나 진보할래? 이렇게 생겨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남쪽은 우파, 북쪽은 좌파. 그래서 우파를 보수라고 하고 좌파를 진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념적으로 나눠져 민족이 분단된 거예요. 그래서 좌파는 진보, 우파는 보수. 이렇게 해서 보수와 진보가 나눠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이념전쟁이죠. 진보, 보수, 보수, 진보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지금의 정치는 좌파냐, 우파냐 갈림길에 있습니다. 진보야, 보수야. 이게 지금 따지는 것보다는 현실의 정치는 21세기 지금의 정치, 지금 현실 정치는 좌파냐, 우파냐 이념으로 나눴다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참 정치 이념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남북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좌파는 북, 우파는 남쪽을 가리키는 말이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흔히 정치 상황을 돌아갈 때
그래서 보수는 우파, 진보는 좌파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주진영의 사람들은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더라. 어정쩡하더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강성과 온건으로 구분하는 게 있더라. 뭐가? 보수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진보는 그렇지 않은데 보수 중에서 더욱더 강성 진보냐 말 그대로 온건 보수냐 강보수냐 중도보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보수와 진보는 태도적 의미이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중도, 강건보수 이런 거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중도보수, 강성보수 이거는 맞지 않다. 이건 제 생각의 뜻으로 의미를 드리고 싶다. 물론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태도적인 의미 때문에 분명하게 거기에 앞에 조사를 붙일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보수와 진보 의미의 경계선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따라서 사회에서 진정한 보수나 진보로 불리는 세력들 대다수는 사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사입이 보수, 사입이 진보가 지금은 득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보수는 집단 내부에서 갈등과 대립으로 분열되고 있는 가운데 좌파 세력은, 즉 진보, 좌파 세력은 오히려 결집해서 끈끈한 응집력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보세요. 요즘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의 차이 구별은 결국 북한을 기준으로 대항하는 여부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좌파냐 우파냐 세대 등 세대의 갈등으로 이념 갈등이지 보수와 진보 이게 정말 맞을까? 이렇게 지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좌파, 우파 옛날에 좌파 이러면 이게 빨리 이렇게 얘기해서 좌파라고 잘 못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는 좌파냐 우파냐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이념 전쟁이죠. 그래서 뭐 우파, 좌파 이래서 지금 광화문을 해서 데모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이념 전쟁,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이념에 따른 좌파냐 우파냐 이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수와 진보 모두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같은 맥락이 하나 있더라. 어떤 거냐? 진보와 보수가 추구하는 것이 합의점이 있는 게 딱 하나 있더라. 그게 뭐냐? 모두가 첨예하게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같더라. 진보도 경제, 보수도 경제의 이념에서 이거는 같이 가더라. 그래서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진보든 보수든 경제는 중요하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의 주요 차이점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또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찾아봤는데요. 보수주의자는 작은 정부와 개인의 책임을 믿는 데 반해서 진보주의자는 평등과 사회정의를 촉진하는 더 능동적인 정부를 믿더라. 쉽게 말해서 평등을 강조하면 진보고 자유를 강조하면 보수더라.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같아야 된다. 뭐 이렇게 더 잘 살고 더 못 살고가 있냐? 평등해야 된다. 이게 좌파들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평등한 게 진보 세력이 이야기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보수들은 얘기는 자율성. 잘 사는 건 잘 살고 못 사는 건 벌고 자율적인 이런 그런 것을 많이 추구하더라. 그래서 진보와 보수는 정부의 이 방향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다르더라. 이런 것을 좀 알게 됐고요. 언제부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언제부터인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이렇게 가르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았어요. 진보는 정말로 분열로 싸우다가 이렇게 망하고, 보수는 자기들끼리 하다 보면은 부패로 이렇게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이거 정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수 정치야, 진보 정치야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권을 가리키는 격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면을 보면은 보수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분열로 망하고, 진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부패로 망하더라.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더라.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느낌을 요즘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는 분열과 갈등이 더 심화되고 양극화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 보수라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느냐. 저는 가만히 보수들이 해야 될 거, 지금 보수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 또 정치를 하려고 하는 보수지도자들이 정말로 국가에 대해서 이 양극화된 것을 어떻게 그럼 변화시켜야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진보와 보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 이념의 지형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진보주의자, 그 다음에 보수주의자 이렇게 나누는데, 진보는 말 그대로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보수는 안정적이고 자율적이고 이렇게 가는데, 진보가 살 수 있는 길, 진보가 정말로 이 이념 전쟁에서 살아남고 진보가 해야 될 수 있는 게 뭔가 봤어요. 라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이것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 반성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에 실패하고 국회의원에서 실패했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청년과 여성에 의해서 그간 닫고 있었다. 정책에서 닫고 그들과 불통해서 우리가 졌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과 청년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많이 펴고 여성과 청년에 대해서 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2018년에 이런 얘기를 뼈저리게, 그때 김용태 정책, 자유한국당이죠. 김용태 사무총장이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정책이 바뀐 게 없습니다. 선거 때만 이야기하지 그런 정책이 하고 있지만은 확 바뀐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정치인들이 오만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당선만 되면은 정책이라는 걸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큰 당론에 대한 정책이든 지방에 대한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했을 때의 정책은 바뀔 수 있도록 제도권에 들어가서 고치고 바꾸고 개발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도 반성을 한다고 아주 격언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도 반성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정치인들이. 이게 오만한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 분명하게. 진보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성과 성찰이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보수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고 물러섬이 없어야 되는 게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보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포기하는 자들은 진짜 보수가 아닌 가짜 보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겼다면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용감하게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보수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 투쟁을 했던 분들이 진짜 보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진보가 아니에요, 저는. 그들이 진짜 보수거든요. 왜? 자유와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저는 진짜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들은 앞으로의 젊은이들이 동참할 수 있는 보수의 정책이 설정되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이제 보수의 가치를 진짜 보수가 찾아야 되지 않겠냐. 말로만 정책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 보수가 할 수 있는 정책, 공감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고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보수가 무엇인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되다가 그게 보수가 아니라, 진보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수는 뭐라고 했냐. 이를 해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진보는. 그러면 보수는 진보가 그렇게 하는 거에 2배, 3배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수가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취향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무언가 정책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젊은이들이, 또 여성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정책을 갖고서 같이 고민하고 그 정책을 이루었을 때 진짜 보수의 세력판도가 바뀌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출산 정책이 0.7%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결혼도 안 하지만은 아이들이 이제 없으니까 이 인구가 줄잖아요. 지금 초등학교가 지금 폐교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갖고 있겠지만은 그 정책이 밖에 현실적으로 맞는 제도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냐. 그래 공감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게 보수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흔쾌히 동참할 수 있는 진짜 보수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 안정 정책이 이제 나와줘야 됩니다. 싼만한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가 1.5% 낮아졌다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진보든 정치 상황도 낮을 게 없고 위기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공정이라는 시대 정신을 중심으로 서서히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집권했지만 여전히 민주당의 지지층은 37%로 팽팽하게 맞서는데 아직까지 우리 보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다는 거.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 안 오를까? 이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이 생각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보수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또 불안해하고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팬덤 정치라는 극한적 이념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4월이 선거인데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정말로 국가와 민족과 지역의 발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인물 정치로 하지 않나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인물 정치를 한다면은 보수에는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공천 이렇게 쭉 하는 거 보면은 파열음이 많았죠. 보수도 마찬가지고 진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보수가 더 했던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 저는 우리 보수주의자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냐. 민주당에 맞서서 싸우려고 한다라면은 내년 4월 총선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은 뭐 국가의 큰 위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내년 4월 정치에 우리 보수가 이기려면은 팬덤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가 경제 활성화입니다. 올해도. 경제 활성화에 따른 소득 불평등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정치적 대립을 감소화시키고 나가서 사회의 안정을 이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와 진보가 함께 맞닥뜨려진 것은 경제 활성화다. 이렇게 봤습니다. 보수만 경제? 아닙니다. 진보도 경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한 우리 보수, 우리 국민의힘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은 정말로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여성들에 대한 정책을 정말 와닿는, 피부로 와닿는 그런 정책을 이제 보수들이 우리 먼저 발굴하고 먼저 내놓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나 토론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 의견대로 또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살짝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송성국 교수님. 예, 질문보다는 좀 여기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정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용어에서부터 이제 보수와 진보라는 게 이제 보수라는 게 이제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고 유지하려는 뜻에 비해서 진보는 이제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진다. 저는 그 발전의 합법적성에 따라서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런 구분법은 없었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50년 전에 배운 거긴 하지만 영국 의회에서 토리당과 휘그당으로 나뉘어서 이른바 지금의 보수당은 영국의 보수당은 오른쪽에 앉았고 노동당은 왼쪽에 앉다 보니까 이제 그게 우파, 우익, 좌익 이런 얘기가 생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국은 지금 이제 그 데모크라틱 파티하고 리퍼블릭 파티를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1공화국은 자유당이 집권을 했었고요. 뭐 2공화국이라는 것은 뭐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보지만 3공화국은 그때 이제 공화당이었었습니다. 공화당이었고 5공화국이 되면서 이제 애매하게 뭐 민자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좌파들이 1공화국은 부정선거, 그 다음에 3공화국과 5공화국에 대해서는 군부 독재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그걸 보수라 그러면서 이제 보수에 대한 부정적인 그 인식을 들씌우는 그런 그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5공화국은 하필이면은 김영삼 세력과 합당을 하는 바람에 보수와 진보에 대한 혼란이 초래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세가 분리했던 김대중은 중도를 발명을 했는데 이를 본받아서 얼치기 보수들이 그 중도 보수라는 그 국적불명의 그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결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쪽에서는 뭐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표만 얻으면 된다라는 이런 혼돈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영악한 종북 좌파들이 보수를 극우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다 보면서 이제 보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증폭시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도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게 오히려 이제 좌파들한테 빌미를 준 게 멀쩡한 보수를 이 사람들은 극우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극우. 근데 황 대표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극자는 있어도 극우는 없다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법과 폭력을 쓰는 그런 보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한다면은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고 지난 전당대회 때도 그 용어를 썼지만 자유우파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주 세력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종북 좌파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그 진영을 자유우파와 종북 좌파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하는데 정 박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아니고 우리 손 교수님 말씀대로 좌파냐 우파냐 이 이념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보, 보수, 진짜 보수, 진짜 진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말 그대로 좌파냐 우파냐 이 시대지, 이 이념 갈등이지. 지금 광화문에서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진보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보가 아니고 정말로 우파냐 좌파냐 이 이념 놓고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 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질문하실 때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진입니다. 저는 지금 교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이 내용 중에 보수주의하고 진보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는데 이거 기준을 우리나라에 두신 건가요? 아니면 미국에다가 두시고 정의를 내리신 건가요? 우리 미국에서 지금 미국이라고 합시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 진보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외국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금 진보 보수의 차이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좌파냐 우파냐 이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파고 이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좌파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밑에 이제 본인의 생각, 그거는 제가 정말 100% 공감합니다. 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진보는 부패로 망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위에 이제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린 부분에서는 사실 진보주의자들이 평등과 사회 정의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없이 살고 있고 보수가 되려 정의를 요즘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 우리나라 정치 상태로서는 말이 안 되는 나라이고 또 미국에서는 기본 리버럴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도라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중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중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도라는 개념은 보수 쪽에서는 중도란 없다, 인정 못한다라고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도를 인정은 안 하지만 우리나라가 좌 편향된 교육, 정규직 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리 보수 사상을, 저희 때는 그래도 보수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보다 밑에 세대들은 정규직 교육 때문에 보수랑 이 교육 자체에서 보수라는 게 존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자면 보수라는 자체의 가치 사상은 없고 그냥 중도인 거죠, 중도. 뭐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에 편향돼서 쫓아가는 좌도 같다, 우로 같다. 이런 분들이 사실 저희 세대까지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규직 교육을 안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보수주의자들의 개발, 성장, 저도 그건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주의자들이 너무 어렵게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좌익들은 빨치산에서 자기 자식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참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 40년 후 지금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게 오늘날 우리나라가 좌편향되고 공산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나라로 이제 전환이 돼버렸는데, 근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좌성향된 사람들이 교육을 그렇게 시켜놔서 이거부터가 이제 보수주의가 새롭게 이제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거부터가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심각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살펴보니까 진보주의자들이 추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런 거더라. 또 보수주의자들, 우리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거더라 하는 것을 제가 써놓은 거고요. 이게 모두 외국 사례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진보 보수들이 하는 건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좌파들이 하는 거, 우파들이 하는 거, 그래서 좌파, 우파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은 우리 보수주의자들, 우파들이 하는 것은 자율성이에요.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자율행동. 거긴 말씀 드렸다시피 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진보주의자들, 또 좌파들이 행동하는 것은 훨씬 더 제도적인 것도 평등이라는 걸 얘기하더라. 이렇게 모든 행동에서 그 평등이라는 걸 놓고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더라. 이런 생각을 했고, 그네들이 하는 정책도 평등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예, 또 다른 마이크를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구대학교 지역이다가 퇴직한 김채령 교수입니다. 정진환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정 박사님이 얘기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이런 쪽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와 좀 다르게 이분법적인 어떤 흑백 논리보다는 이제는 세상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좌파, 우파 그런 것보다도 중도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소 게임을 하게 되면은 한쪽이 많아지면 한쪽이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 균형을 찾아야 된다.
그 균형점을 찾아주면서 좌파의 사람도 우파가 될 수 있고 진보 사람이 보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줘야만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진보 보수 이나서 좌파 우파는 그 종북 좌파 이외에는 보수 내지는 우파로 보고 우리가 이거 안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전에 제가 MZ 세대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MZ 세대가 추구하는 보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이것보다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제공해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를 충족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보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는 우리가 앞으로 진정한 보수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야말로 지난번에 조국 장관이 가재 붕어 꾀구리는 가붕괴는 자기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거기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건 바로 이 좌파입니다. 가붕괴가 그냥 겨울에 살 것이 아니라 하늘로 용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보수고 우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해줘서 죄송합니다. 예. 다른 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오늘 발표한 거에 대해서는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사람마다 다 각각의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의 이것은 태도적인 나의 의지와 나의 태도적인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랗다. 이거에 대해서 진보, 파랗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진보예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감정색이네? 초록색이네? 이게 중도라고 하는 거고 급진 중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든 진보든 중도 보수다, 급진 보수다, 급진 진보다 이거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관점과 이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교수님하고 틀릴지도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도 보수 이건 정체성이 좀 애매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분열된다, 합치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안 주면은 이쪽으로 물론 사람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도 보수, 중도 진보 글쎄 이거는 저는 부정을 일단은 하고요.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저는 공감을 합니다. 뭐냐? MZ세대들이요. 지금 우리 세대들하고 틀립니다. 제가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고 또 그렇겠지만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수가 발전하고 보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좀 전에 얘기했던 MZ시대의 젊은이들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빨리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화합이 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뜬구름 잡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은 그들한테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요. 학교에도 보면요. N주의입니다. N주의. 모든 걸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물론 우리 여성님들도 다 그랬지만 우리가 결혼해서 식생을 잡으면요. 제일 처음에 답이 결혼하면 집부터 장만해서 빨리 보험자를 마련해야겠다. 이런 게 제 생각이었고 그렇게 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요. 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패턴이 변하고 또 변해가고 있어도 그런지 몰라도 집 생각 안 하더라고요. 네. 학교에서도 물어보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좋은 차 사고 싶다는 거예요. 좋은 차.
그러니까 학교 가든 어딜 가면요.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 아이들이요. 직장 딱 잡으면 제일 먼저 구입하는 게 요새 젊은이들 이렇게 보면 외제차 많이 끌고 다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고가 우리랑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MZ세대의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품는 여성 부모들 이 정책이 현실적으로 나와주지 않겠냐. 이게 성공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대선도 그렇고 또 앞으로의 총선도 그렇고 이런 게 빨리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아까 네네. 네, 오늘 우리 정 박사님 얘기도 잘 들었고 우리 승석 교수님 얘기도 김세령 교수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저는 송 교수님 얘기한 대로 자유우파 대 종북좌파 100% 동의합니다. 근데 과연 그 진보 세력들이 우리가 종북좌파라고 불렀을 때 그걸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거기에 인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우리처럼 남북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종북 좌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 쓰는 건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정 박사님 강의도 들었지만은 보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확립하지 못하고 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저들 종북 좌파를 이끌어가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무브먼트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운동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7, 8년 전에 뉴라이트 운동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다 수구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라이트 운동 예를 들어서 바른 우파 운동, 바른 라이트 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꼭 뉴라이트 형식을 쫓아가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기 우리 대표님도 계시지만은 좀 리더가 나와서 우파운동의 어떤 아카데미를 연대거나 아니면 어떤 여론 조성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한번 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라이트라고 명령을 하든지 이런 거 좀 잘 정해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가리키는 거죠. 이 진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종북 좌파다. 왜 종북 좌파냐? 우리가 그걸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북한을 추종을 하고 북한의 관점에서 내재적으로 북한을 보면서 북한이 원하는 모든 그런 정책을 따라갔기 때문에 종북 좌파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가면서 우리가 좀 무브먼트 운동을 한번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대표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대표님이 나서면 우리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보수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여기 대표님 계시지만은 늘 이게 가다가도 이 선거 때 특히 지방선거나 총선 때 되면은 이게 극심합니다. 이게 망하냐 성공하냐 이게 주사위 던지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정당과 어떠한 논리에 있어서 정치의 보수성은 정확한 반성의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때그때마다 인물난이니 노선 갈등, 가치 논쟁 이런 거에 휩쓸려서 실패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운동 다 좋아요. 이제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나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그런 행동, 그 다음에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성과 사과, 또 정직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정치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수 정치는 정직한 정치, 또 반성하는 정치, 개파 정치가 아닌 정말로 국가와 민족, 사회를 생각하는 그러한 인물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가까우니까 마이크 제가 넘기겠습니다. 송 박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제학자인데요. 제가 경제학자로 말씀드린 것은 좀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는데 보수냐 진보냐는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누가 확실하게 딱 정확하게 그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수라는 것은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인데 뭘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이냐 그 대상이 애매하잖아요. 대부분 자기 가진 현재의 스테이터스 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을 보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북한 가면은 거기에서 보수는 김정은 체제를 옹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수는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계속 그랬으면 정명운동, 다른 이름을 써야지만이 좀 혼란을 막고 좀 명확한 가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좌파 우파가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수니 진보니 하는 것들 아까 우리 송 교수님 말씀했지만 이 컨저버티즘을 자유주의와 연계시킨 것은 영국 의회 정치의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고요. 그 컨저버티즘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면서 미국에서는 컨저버티즘이 리버럴리즘이었거든요. 자유주의고 유럽에서는 지금도 리버럴하면 자유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미국에서는 리버럴하면 좌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좌파들이 리버럴리즘이라는 표현을 자기네들 먼저 선점을 해버렸어요. 선점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좀 진보하는 게 리버럴리즘 쓰는 게 그 미국 좌파들 용어를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진짜 우파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른 용어를 만듭니다. 리버테리안이라고 만들어요. 리버테리안이즘, 진짜 자유주의. 그래서 리버럴리즘과 리버테리안즘이 있습니다. 리버럴은 미국에서는 중도 좌파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개념이 좀 모호한데, 그래서 좀 저는 그 좌파, 우파의 개념으로 명확하게 하고, 좌파, 우파라고 역시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나보다 더 자유주의 사람은 나를 굉장히 좌파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몇 가지 경제학에서는 기준을 좀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디멘전, 차원을 몇 개나 되는 시장, 경제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경제는 경제 차원에서 국가가 뭔가 좀 더 자원 배우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좌파적 발상이죠. 국가가 뭘 하느니보다 시장, 개인과 기업한테 맡기자. 그것이 훨씬 자원 배분적으로 좋다. 이게 좀 더 우파적 발상이고요. 이게 경제를 하나에 놓고서 보면은 국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시장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좌파, 우파가 있고요. 하나는 정치는 국가가 권위주의를 강조하고 독재를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좌파적 발상이라고 하고 통제를 하려고 해요.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보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그 선택의 자유와 책임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우파라고 합니다. 근데 둘 다 민주주의 같은 사회에서는 다 북한도 인민민주주의잖아요. 네. 민주주의 때문에 민주라는 말은 참 애매하거든요. 근데 둘 다 법을 가지고 통제를 합니다. 국민을. 그래서 이 법치란 말 우리 많이 쓰는데 법치도 보이면은 우리가 법을 만들었으니까 국민들이 법을 지켜야 된다도 법치라고 그러고 그런 법은 안 돼요 하는 것도 법치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법의 정신에 기초한 법률에 의해서 국민들한테 재산권을 인정해주고 여러 행동의 자유를 인정해주면서 국가가 보호해주는 것을 법치, 진정한 의미의 법치, 룰 오브 로라고 그러고 우리가 만든 법이니까
세금을 100% 다 내야지 하는 법률에서 만들어서 그 룰 바이로라고 합니다. 의법독시죠. 히틀러가 법을 통해가지고 왔더니 북한도 법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법률에 의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것을 좌파적 발상이라고 그러고 법의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법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게 우파 가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치와 경제 디멘전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다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파는 자유를 존중하고, 그렇죠? 국가가 무엇을 좌지우지하는 것보다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 대신에 선택에 따른 책임은 각자가 지고, 그리고 국가는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게 자유, 공정, 책임이 핵심 가치고요. 좌파는 자유를 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결과적 평등을 얘기하는 거죠. 결과적 평등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 얘기하셨습니다만 페미니즘도 좌파 우파가 있어요. 미국에 1960년대 이제 흑인 해방운동부터 해가지고 인권운동부터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인권운동하고 흑인 인권운동하고 페미니즘 같이 일어났거든요. 같이 박살나 되면서 퍼졌는데 그때 보면 여성은 마이너니까 사회에 소외됐으니까 정부가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좌파적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할당제, 교수를 뽑는데 최소 여성 몇 명 돼야 된다, 국회의원이 몇 % 여성이어야 된다, 회사 임원이 몇 % 여성이어야 된다. 법으로 정해가서 강제하는 걸 좌파적 발상이라고 합니다. 우파적 발상은 문제의식은 똑같아요. 여성이 불평등한 대접받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유리천장이 무엇이죠? 진입장벽. 여성들이 승진하지 못하거나 사회활동을 막는 그런 장벽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제거하려고 하는 게 우파적 발상입니다. 페미니즘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듯이 모든 사안에 좌파 우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유, 공정, 또 이 책임을 우파의 핵심 가치를 정치와 경제 영역을 나눠서 설명드렸는데 중요한 건 정명, 올바른 용어를 써서 그걸 계속해서 확산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인데 토론의 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제가 네. 저는 저는 영산구에서 온 최기관입니다. 저는 뭐 교수님들 같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전개를 할 줄 모르고 장사꾼 출신이라서 그냥 간도직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젊은이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앞에서 이제 진보냐 무엇을 이런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좀 더 가까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가까이. 앞에서 뭐 진보냐 보수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사꾼 출신이라서 이론적으로 전개를 잘못해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시기를 젊은이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들이 지금 50살입니다. 저는 유교도 겪어보고 또 전쟁에 참여도 해봤습니다. 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제일 당면한 것이 탁상의 행정하지 말고 현장 감각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아들하고 말을 하다 보면 제가 화가 나서 참지 못해요. 왜 그러시죠? 교육감 자체들이 교육을 아주 엉망으로 시켜놓고 있습니다. 뭐 친구들 다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참 우리 대한민국 장래에 보수 진보 이거보다 더 앞서가야 되지 않냐. 저는 삼각지에 나가서 요즘 대통령 지킨다고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행동과 실천과 이론이 같이 전개돼야 되자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참 다들 잘하시고 이론이 잘하시는데 저는 지금 아까 민주당 37%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 국민의힘을 한 대 얻어맞아야 우도해요. 네? 또 때리는 것도 시원찮습니다. 그 전에 말 잘하던 4.1 부정선거 전에 말 잘하던 사람들이 7분, 8분들이 참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다 탈락됐어요. 다 떨어졌어요. 또 왜 그렇습니까?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상당히 흥분이 되고 그랬는데 정말 그 보수 진보 이런 것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정말 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움직여야 돼요. 네, 정말 자칫해요. 예, 맞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선생님에게 존경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생님 같은 분들이 진짜 고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광화문에서 지금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진짜 보수거든요. 가짜 보수가 많다는 얘기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말로. 학사행정 하지 말아야 되죠. 정책다운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정책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면서도 왜 안 하는지 저도 답답해요. 지금 전교조 때문에 교육이 망했고요. 전교조 교육감들 때문에 교육이 엉망인 겁니다. 저도 학교에 있어봤지만은 제가 그 말씀 중에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 우리 국민의힘에서 몇 명이 출마했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됐어요. 누가 한 사람 나오면 지지해주고 밀어줘야 되는데 다 잘나고 다 똑똑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 정말 중요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고 교육이 앞서야 되고 교육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굉장히 조용하지만 여기가 뜨겁습니다. 예, 또 질문하시겠다고 예, 손 들어주셨는데 예, 소개도 좀 같이 해주시죠. 네, 저는 부방대 사무총장 박민석입니다. 오늘 굉장히 제목이 섹시해갖고 제가 한 가지만 참석했습니다. 너무 제목 섹시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고 경제학을 전공했고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을 밤새도록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리 정 박사님의 말씀하신 것도 제일 동감하는 거는 보수의 개념을 제대로 정립해서 알리고 선전해서 보수색을 넓혀야 된다고 하는 것에 정말 동감을 합니다. 보수가 뭔지를 몰라 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수를 싫어한다고 봐요.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보수 진보를 나누고 우파 좌파 나눌 때 정책 견 다르고 법학적 견 다르고 경제적 견 다 다릅니다 이게. 그러나 제가 이거 하나 얘기할 수 있어요. 보수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보수 책임이라 해요. 책임. 진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평등입니다. 평등. 이 사람들은 모든 정책적, 사회적 담론의 결과가 인위적 평등으로서 유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인류가 번영한다. 보수는 책임입니다. 개개인이 하고 싶은 거 갖다가 하고 싶은 다 해라. 다만 제한이 있다. 제한. 첫 번째 제한은 뭐냐면 이 우주에는 초월적 존재가 만드는 질서가 있어서 질서 안에서 당시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한 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 그게 보수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은 이 개념을 갖다 놓고 젊은이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당시 진보요 보수요 하면 사실 딱 하놓고 얘기하면 진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한때 수업을 했었던 코넬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경영학과였습니다. 한 교수가 학생들한테 너희들 다 평등 진보 좋아하지 리버럴이지 프로그레시브지 우리 프로그레시브 리버럴식으로 한 학기에 학점 정책을 해보자. 너희들 공부 잘하든 못하든 언제 평가서도 다 일괄적으로 B건 C건 A건 다 주겠다 했어요.
중간고사 때 되니까 좀 공부하는 놈도 있고 공부 안 하는 놈이 많았어. 그래서 한 평균 학점이 B-10 정도 나왔습니다. 학교 시험 딱 보니까 다 D야. 왜냐면은 공부한 놈이 자기한테 이겼는데가 아무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경제정책팀에서 볼 때 진보는 사실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수많은 진보들, 좌파들, 옳다는 리버럴다 얘기해보면은 평등이라고 하는 거 평등 주장을 하는데 평등이 딱 멈춘 순간이 있습니다. 어디서 멈추냐면은 자기가 남들한테 받은 게 더 많다라고 얘기할 때, 평등을 하다 결과를 평등할 때 자기가 받은 게 더 많다고 할 때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걸 내서 남을 갖다 도와줘야 될 순간에도 평등이 너무 없어져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상 평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이걸 갖고 얘기를 하면은 아무도 평등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 개념을 갖다가 제대로 확립해서 젊은이한테 설명을 하면은 20대 젊은이들은 최소한 70% 보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주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지만 오늘 이 주제 갖다 선택해 주신 정재환 박사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에 좀 동의하는 편인데요. 보통 이렇게 자기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결과가 보수의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한 말씀 더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끝으로 농담 이렇게 삼아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많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좌파하면은 무슨 색깔 떠올리세요? 빨강. 우파하면은 무슨 색깔 떠올리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말 생각. 좌파하면 그게 간섭이라고 생각해요. 네, 색깔을 하겠어요. 색깔. 네. 색깔. 저는 파란색이고 누가 빨간색이고. 네? 미국 공화당 민주당인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죠. 바꾼 거예요. 한국 미국 따라서. 자,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불이 떠오릅니다. 좌파하면. 그리고 우파하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색깔을 얘기할 때, 우리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 얘기하면 빨갱이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빨간색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색하면 우리나라 하면 파란색을 얘기하거든요. 태극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미국, 남한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색깔로다가. 근데 우리, 국민의힘이 색깔이 언제 바뀌었는지 아세요? 혹시? 2010년. 그동안에 파란색이었어요. 2000년대 이해창 총재 파란색이었어요. 우리 파란색 입고서 선거했거든요. 저도 의원 때 그렇게 했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농담입니다.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 2012년도 새누리당일 때, 김정은 비대위원장 바꾼 거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새누리당일 때 횃불 알죠? 횃불로 이렇게 방 색깔 이렇게 할 때. 그게 빨간색인데 그때부터 빨갛게 변했거든요. 색깔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파란 걸 가져간 거예요. 근데 농담입니다. 이거는 사실 바뀌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 좌파 빨간색이라고 하는 건요, 러시아 혁명에서 시작합니다. 러시아 혁명할 때 레인의 부가 레드 아미라고 불렀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이제 좌파 혁명가들은 빨간색이 그러니까 여러분 농담으로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이제 하면 빨강하면 이렇게 북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농담은 얘기를 한 겁니다. 하여튼간 두서없이 말씀 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변 대표님 조용히 듣고 계셨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좌파, 우파 이거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치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는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진보 보수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을 제가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진보 보수 같은 것보다도 길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우 얘기는 자코벤당하고 국민당 얘기 뭐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에 앉았던 사람들이 우파고 왼쪽에 앉았던 사람들이 좌파다. 그건 사실은 이제 지금은 뭐 큰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지금은 저는 이 뭐가 보수고 뭐가 진보냐에 관해서도 그 현상을 여러 가지 현상을 얘기하면서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현상이 뭐 오락가락하죠. 그렇게 명확한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오늘 과제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진보와 보수는 뭐 우선 보수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현상을 지키는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 뜻을 지키는 것이 보수다. 국민의 뜻이 어딨냐?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뜻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이제 헌법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조금씩 바뀌기도 하죠. 지금 뭐 경제민주 이런 건 이제 우리 본래 헌법에 어떤 내용이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대부분의 헌법 내용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대충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헌법에 있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황일학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북한에 가서 진보와 보수 우리가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전 그 보수, 또 진보, 우파, 좌파는 결국 헌법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난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참고하시라고 합니다. 이건 뭐 헌법대로 하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좀 실용적인 우리 사변적인 것보다는 이제 실용적인 이런 아젠다들을 갖고 이제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에 우리 정 교수님이 앞으로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그런 얘기 혹시 물어봐도 됩니까? 좋은 질문일 거예요. 예, 지금 대표님이 갑자기 물으셨는데 저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준수하면서 국가 일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답하기 어려운 질문 참 하네요. 예, 기회 되면 뭐 내년 총선에 좀 해서 정말로 사회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비례도 있고 지역도 있고. 뭐 하여튼간 뭐 이렇게 좀 기도해보면서 기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뜨겁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진환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보수에 대한 그런 강의가 저는 이렇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춤을 듣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수에 대해서 더 한번 생각해보고 또 탐구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영광해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요 우리 훌륭한 명사들을 모시고요 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싱크탱크 용산 포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